뉴스를 요즘은 뭐 컨텐츠라고도 부르지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대부분 누가 이랬대더라, 뭐 제가 저랬대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거래하면서 수수료를 먹는 게 컨텐츠 비즈니스, 저널리즘이라고 말하는 언론의 상행위의 근본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상한 말인지 믿을 만한 말인지 남을 명예훼손하는 말인지를 가릴 의무가 적어도 언론사에는 있는 거죠. 지난 한 해 가장 많이 언론사들이 컨텐츠를 팔아먹은 키워드가 김부선입니다. 지금 포털에 보시면 김부선 심경이라고 하는 검색어 하에 어마어마한 기사가 또 뜨고 있어요. 치가 떨렸다. 일단 내가 살고 보자. 딸이 고소치하를 부탁했다. 다 내려놓고 싶었다. 지금 지난 한 해 대한민국 언론을 정말 그야말로 주름 잡았던 김부선 씨의 입에서 또 말이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그 말의 가치, 그 말의 의미를 차치하고 무조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남감했다. 고민 많았으나 격려와 지지 감사한다. 뭐 이런 따위의 글들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보다 본질적으로 자신들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뭐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톤 다운됐어요. 마치 팩트처럼 인용 부호를 제목으로 올리는 그런 기사는 조금 줄었는데, 이게 좀 반성적인 글이 나와야 되는데 찾아봤더니 하재근 씨, 문화평론가죠. 이분이 김부선, 공지영, 김영환 증거는 어디로 갔나? 이분이 성찰적인 칼럼을 쓴 거의 유일한 칼럼니스트인 것 같아요. 언론의 성찰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뉴스 플러스라고 하는 매체에서 단독으로 올린 글인데요. 궁차싸.com이 배우의 국정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이 궁차싸.com의 도메인 등록자 그리고 관리자의 이름으로 쭉 찾아가 보니까 전화번호가 이렇게 뜨는데 1111, 요거를 전화 걸어 보니까 국정원이더라. 그래서 국정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등 궁차싸 내부에서 이제 막 이정열 변호사와 그 밖에 멤버들과의 갈등 양상이 밖으로 드러나면서 그야말로 제 2부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배경궁닷컴에 또 회계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언론사에서는 논란 관련 제보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 정작 그 의혹을 제기했던 주체 궁차싸닷컴에 대한 이런 저런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컨텐츠로 재미를 봤던 언론사들은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국론 분열의 뉴스들을 가지고 장사를 했던 TV조선,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고 김정은 못 믿겠다가 2배로 급증했다라고 하는 헤드라인을 올리고 있는데, 한국 갤럽, 대체로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 갤럽을 인용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합의 내용 잘 이해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부정평가가 긍정 38%보다 많다. 그런가 하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대해서도 호감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평가가 호감이 간다의 2배가 넘었다. 59%. 당시 83%를 기록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5%로 떨어졌다. 이게 뭡니까? 이제 그동안 냉전 세력, 기득권 세력들이 남북 간의 평화, 공존, 번영의 흐름을 끊고 다시 냉전 시대로 돌아가기 위한 언론 공세를 퍼부은 결과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한국 언론의 성적표이기도 합니다.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공동 번영에 대한 충분한 정보 그리고 가능성, 옛날 뭐 통일 대박 뭐 이따위 선정적 풍선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1, 20대가 이 공동 번영과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데 실패한 것이죠. 그러니까 되치기 당한 것입니다. 태극기 모욕 부대와 조선일보 등 냉전 수구 세력들의 언론 공세에 결국은 일정 정도 패한 결과다.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 본다면요. 자, KBS 보겠습니다. 10.9%로 잘 버텼습니다. 주말에. 큐시트를 보면 선거제 개혁 마지막 시간이다. 여야가 선거제 개혁과 관련돼서 시한을 두고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를 톱으로 다뤘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부발전에서 사상자 수를 축소 보고했다. 안전 전수 효과는 미지수다. 이런 기사를 올렸고요. 축구입니다. 동남아 축구 정상 베트남. 박항서 감독이 한국 사랑을 부탁한다는 너무 고마운 말씀, 인터뷰 내용도 전하고 있고요. 자, KBS 뉴스 중에서 전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좁으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좁게 버텨 살고 있으니 우리가 청춘이다, 이런 글이에요. 서울 1인 청년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옥고를 겪고 있다. 그 지옥고가 무슨 말인가 봤더니 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줄여서 지옥고라고 부른대요. 아, 정말. 야, 경포대도 아팠는데 지옥고는 더 아픈 말이네요. 열악한 주거 환경, 먹고 입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충격적인 것이 전국의 1인 청년 가구 중에 이렇게 지옥고 등 최저 주거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러니까 지옥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22.6%, 집값이 비싼 서울은 40%, 그러니까 1인 청년들이 서울 경우에 40%가 지옥고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층의 어떤 현 정부에 대한 민심이 이반하는 주요 근거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 문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시 지하에 사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5, 60년대만 해도 지하방이라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지하에 사는, 그러니까 보일러실이나 창고를 개조한 방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데, 이 절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택법을 개정해서 지하에 방을 만들거나 지하 방을 새놓을 수 없도록 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법적으로 생긴 게 이른바 반지하인데, 방의 바닥에서 천장까지 전체 높이가 2.5m라고 했을 때 절반이죠. 1.25m 이상이 지상에 이렇게 삐끔 노출돼 있으면 그거는 지하방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반지하라는 말이 생겨난 건데, 그래서 편법적으로 사실은 거주가 가능한,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를 이용해서 현재 살고 있는 것이 반지하 방인데, 이 또한 이제는 과거에 지하방을 불법화했던 것처럼 이게 사람 살기 좀 부적합한 환경들을 하나씩 우리가 없애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대책도 제시했어요. KBS에서 사회주택. 이게 뭔가 근사하잖아요. 여기 방들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 공동 주거 공간에서 식사들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1인 가구들이 살기에. 그래서 보니까 이런 것들을 사회주택이라고 한다. 뭐냐면 요게 월세가 29만 원이래요. 주변 시세의 한 70% 정도. 괜찮네요. 어떻게 이렇게 싸게 임대를 줄 수 있는가 봤더니 민관 협력 주택 사업인데, 집 지을 땅값이 제일 비싸잖아요, 서울에. 땅이나 낡은 건물을 지자체가 마련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빈 땅이나 아니면은 빈 집을 지자체가 매입해서 일단 마련해 줘요. 여기다 집 지라고. 그러면 민간 건설사가 아니라, 이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민간 건설사가 아니라 사회적 기업들, 공익적인 사회적 기업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집을 지어 그리고 청년층에게 빌려주는 방식이야. 사회주택. 괜찮네요. 심지어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해서는 보증금 1억 1천에 월세 20 정도로, 보증금이 좀 크긴 한데요. 이건 뭐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렇게 저렴하게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산 부족. 연간 2천호를 서울시에서 만들겠다고 하는데 목표치가 크게 미달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 괜찮네요. 좀 촛불의 힘으로 좀 우리가 목소리 좀 크게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KBS 뉴스 중에서 경남제약 상장 폐지, 요거 대단히 형평성 없다, 소액 주주들 분통 터뜨리고 있다고 하는데, 삼성 삼바와 관련해서 이게 뭐냐 말이야. 그런 논란, 비판이 비등하죠. 과징금 삼바는 80억, 근데 경남제약은 단돈 4천만 원밖에 안 받았단 말이야, 과징금 처분을. 근데 상패야.
이게 뭐냐 이게 대마 불패냐?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명단 공개해라 말이야. 자, 과징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형벌과는 다르지만 행정법상 행정 제재적 효과와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삼바가 고작 80억밖에 부당이득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이재용이 그걸 이용해서 삼성 제국을 다 먹은 거 아닙니까? 그거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할 텐데 거기다 꼴랑 80억 때리고 과징금 그리고 4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부당 이득을 4천만 원밖에 안 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논리대로라면 경남제약은. 근데 경남제약은 작으니까 상폐시켜버려. 야, 우리가 한국거래소가 그래도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곳이야라고 하는 샘플 케이스인가요? 뭔가요?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주말에 4%대로 잘 버텼네요. 큐시트 보니까 태안 화력발전소로 시작을 했어요. 사망사고 쏙 빼고 신고했대요. 알고 보면 모두 하청업체 직원들인데 죽은 불은 컨베이어 벨트 2달 전에는 안전검사 때 합격이었대요. 모든 사건 사고 항상 그 직전에 안전 판정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죠. 1월 처리 선거제 개혁을 합의해 놓고 하루 만에 각 당이 서로 딴소리하고 있다. 이게 본질적으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문 대통령이 이제 관련해서 한 말씀 하셨는데 선관위 안을 기본으로 여야가 협상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여야 협상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가 아니라 선관위 안을 기본으로 할 때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선관위 안이라는 게 뭐냐 살펴보면 2015년에 낸 건데요. 지역구 200석의 비례대표 100석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지역구가 253석, 비례대표는 47석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47석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를 지역구를 줄이고 100석으로 늘리자라고 하는 것이 선관위 기본안인데 이거 지역구에서 53석이 없어져야 돼. 그런데 단 한 석이 없어지는 것도 의원들은 반대하겠죠. 반면에 국민들은 단 한 석이라도 지역구라든가 의원 정족수를 늘리는 거는 또 싫어하고 돈만 축내고 하는 일 없는 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들어 보입니다. 우리 구의역 김군 마지막 소지품에서 사발면이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잖아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의 김용균 우리 청년도 사발면. 그러니까 휴식 시간 최소한의 인권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 밥을 먹으려고 해도 그 분진가루 속에서 뭐 제대로 된 시설도 없을 뿐더러 밥 좀 먹으려고 하면 또 석탄 털라고 막 콜이 온대요. 그러니까 그냥 선체로 사발면 먹는 이게 촛불이 약속했던 시민적 삶인가요? 청와대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안타까운 죽음 더 이상 없도록 하라는 언급을 했고 그 언급과 관련해서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 김용균 청년을 조문하러 갔지만 거센 반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 산업 체질 자체를 산업 구조 자체를 그야말로 인권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그 의식으로 구조적 개혁을 하지 않으면 계속 지금처럼 뭐 생산성이라든가 이윤의 논리를 따라가면 이거를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이윤이 먼저인 구조 속에서는 본질적 개혁이 안 돼요. 애는 쓰지만 그냥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과연 본질적으로 이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를 두고 우리 노동사회에서는 깊은 회의를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우윤균 비리 보고에서 좌천됐다? 라는 보도가 지난 금요일이죠. SBS 단독 보도를 통해서 제기가 됐어요. 하나, 둘, 셋 꼭지로 세게 시작을 했죠. 여인사, 중진 인사 비위를 찾아냈다는 이유로 쫓겨났다는 취지로 전 특감반원 김 씨가 언론사마다 폭로 메일을 보냈대요. 오디오 뭐 이런 거 녹취록까지.
근데 SBS에서 탁 받아서 먼저 써버린 거야. 여중진 금품 수수 보고서 확인을 나섰더니 돈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청와대에 물어봤다. 제보 내용 가지고. 그랬더니 특감반 첩보, 이 김 수사관의 첩보는 사실과 달랐다. 확인 후에 업무 처리한 것이다. 근데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게 SBS 차원에서 이거를 톱으로 1, 2, 3 하나 둘 셋 세게 밀었다는 거는 상당한 그 김 수사관의 진술과 자료에 무게를 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와대 반론에 따르면 당시 박근혜 정권 하에 검찰에서 털린 사건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해명을 하고 자기들이 봤을 때 새로운 게 없으면 제가 봤을 때는 한두 꼭지 정도로 중간 정도, 요 정도 올리는 것이 맞지 않았나. 조금 아쉬운 대목이 느껴집니다. 뭐 방송 3사에서도 한 꼭지 정도로 다뤘어요. 우윤근 비리 보고의 자천 MBC죠. 미꾸라지가 개울을 흐렸다. 이거 상당히 강력하게 청와대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사안이면 자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자신 있다는 내용일 수도 있고 동시에 밀리면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뭐 두 가지인데 그래도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치고 나오지 않죠. 청와대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리고 있다. 개울물을. 자, 지금 계속 뭐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일단 2015년 3월 6월에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했던 사안인데 당시 보도 보시면 우 쪽에 취업 청탁 대가로 1,000만 원 보냈다. 그리고 2011년에 검찰 수사 무마비로 1억 넘겨받았다. 변호사 통해서. 근데 보니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보니까 배달 사고였다. 뭐 그리고 취업 청탁 없었다. 이렇게 털렸다는 거예요. 박근혜 정권 하에서 털라면은 이거 사실이면 바로 넣겠죠. 이거는 뭐 상식적인 얘기인데 뭐 대체로 이 사안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조금 아쉬운 게 그 이후에 다 털린 이후에 2016년에 1,000만 원을 다시 장 씨에게 돌려준 사안이 있어요. 차용증을 받고 혹시라도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 이렇게 돈을 준 것이지 옛날 받은 걸 돌려준 건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해명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얘기가 필요하다는 정도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들은 없는 것 같아요. MBC 뉴스 중에서 위 내시경을 받다가 날벼락 사망해버렸어요. 위 내시경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건강검진 할 때라든가 뭐 문제 있을 때. 근데 위 내시경 받다 사망하는 경우라면 이건 의료 사고가 거의 명백해 보이는데 의사 잘못이 아니라는 취지로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CCTV가 없으니까 동료 의사가 진술해줬대요. 그 진술만 믿고 불기소가 나왔다는 취지. 뭐 그런 보도인데 자 CCTV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론이 확산되지 않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최초로 지금 CCTV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경기의료원 산하의 안성병원에서 최초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54%의 환자들이 CCTV 촬영을 해달라라고 동의를 하고 있대요. 근데 보니까 한 달 만에 43% 정도였는데 10%포인트 더 올라갔죠. 홍보가 이루어지면서 계속 환자들의 동의율이 높아지고 있답니다. 환자들이 원하는 거죠. 경기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90% 정도의 도민들이 CCTV 촬영을 원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경기도민들이 올해 경기도가 잘한 사업이 뭐냐 했더니 보건공공의료 관련해서 가장 잘했다라고 답을 하고 있대요. 이게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닐 텐데 좀 언론들이 좀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가 하면 언론 간섭한 오랜만에 보죠.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해서 세월호 때 경찰 해경 비판하지 말라 그런 압력을 가했잖아요.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이 해경이 와서 정부를 이거 두드려 패야지 그게 맞습니까? 아예 그냥 다른 걸 대체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한다면은 말만 바꾸면 되니까 뭐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이런 취지의 압력성 전화가 방송의 독립성을 규정한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하는 법이 생기고 첫 번째 유죄 판결이 내려진 케이스라고 합니다. 더 이상 언론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이명박, 김의성
고소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일요일 밤에 MBC에서 하는 탐사기 엑스트레이트 김의성, 주진우 이렇게 2MC를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명박이 여기서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서 허위사실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명예훼손을 제기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재미있어해. 아 이제 핵인싸 우리 정말 우리 유명인이 됐구나 이렇게 유쾌한 반응들이라고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SBS 무슨 일입니까? 6.6? 스즈키컵 중계 때문인가? 실제로 스즈키컵 난리 났잖아요. 시청률이 20%를 돌파했대요. 심지어 저도 봤으니까요. 무슨 동남아 축구를 우리가 이렇게 생방송으로 관심 있게 볼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근데 막 보면서 또 어떻게 하셨어요? 울었잖아 막. 진짜 나이 먹어서 그런지 자꾸 이런 거 보면 눈물 나요. 실제로 분당 최고 시청률이 후반 막바지 28.4%, 30%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높나 봤더니 그건 15일이었잖아. 그죠? 어제 16일 날 6.6%가 왜 나왔지? 뭘 했지? 집사부일체가 그 전에 했거든요. 근데 집사부일체도 8.4%밖에 안 돼. 또 이렇게 높았지? 여하튼 그래서 어떤 뉴스를 톱으로 세웠나 봤어요. 그랬더니 태안화력. 확실히 이 안전 문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돌아왔다. 뭐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저로서는 없네요. 사망사고 92%가 태안화력에서 났는데, 아이고 사망자 4명 고의 누락 의혹이 있었다. 대체로 타 언론사에서도 보도한 내용입니다. 시신 옆에서 돌아가는데 그 문제의 벨트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안전검사에서도 문제 없이 나왔었다. 밤이당에 있던 이학재 의원이 한국당으로 복당하면서 보수 통합에 시동이 걸렸다. 별로 관심 없다. 유은균 협박 신고 대신 차명 동거래 왜 그랬냐. 그러니까 SBS가 단독 보도했으니까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1,000만 원 받았다는 거 대가성 없다고 털렸는데 그리고 변호사비 1억 2천 중에서 1억이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혐의였는데 알고 봤더니 변호사가 배달 사고를 냈다라고 해서 박정권 하에서 털린 사건인데 그 이후에 1,000만 원, 그 옛날 그 문제가 됐던 1,000만 원을 안 받았다고 했으면서 왜 돌려줬냐. 물론 차용증을 썼지만 이거 문제될 것 같아서 선거 때 혹시라도 그냥 차용증 쓰고 돌려주는 형식을 갖췄다고 하는데 이거 이상해요. 또 차용증을 뭐 또 찢어버리라고 또 그랬다는 녹음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약간 좀 찜한 구석이 있다. 좀 더 클리어하게 해명이 필요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밤새 베트남에 휘날린 태극기, 금성홍기 나란히. 박항서 정말 이거 훈장 이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박항서 매직. 정말 이 베트남과 한국이 정말 역사적으로 미안한 관계잖아요. 그죠? 총뿌리를 겨누고 많은 인권 침해를 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진짜 부끄럽고 민망할 정도로. 근데 또 들어보면 베트남에서는 그런데요. 야, 니네 어차피 미군의 용병이었잖아. 저희가 돈 받고 간 거거든요.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로. 브라운 협약이라는 걸 미국이랑 한국이랑 맺었거든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니네 용병으로 왔는데 뭐 니네가 뭐 자주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시각도 있대요. 하지만 베트남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이렇게 같이 태극기와 베트남 깃발이 이렇게 나부끼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 오랫동안 정부와 국민이 못한 일을 해주셨다. 그런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크게 축하한다. 축구로 양국에 가까운 친구가 된 것 같다. 이런 SNS 글을 올렸다 그래요. 과거에 보면 나 챔피언 먹었어 막 그러면 대통령이 축전 보내고 그랬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SNS를 통해서 베트남 국민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약간 격이 좀 달라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발장에는 없었던 삼성물산을 담당했던 회계법인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주목된다 봤더니 원래는 삼일이랑 한영회계법인은 증권선물위원회 고발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삼일이랑 한영은 각각 삼성물산에 대한 회계감사 그리고 삼바의 자회사죠. 바이오 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관여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검찰이 증선위의 고발 내용에만 국한해서 수세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겠다. 다시 말하면 이재용이 의도해서 삼성물산을 먹으려고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는데 그 의도성이 있느냐, 범죄가 구성이 되느냐라고 하는 흐름을 보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반기고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이 이제 연내 타결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불발이 됐대. 왜 그런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거의 1조 되는 돈을 주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 트럼프는 2배, 실무자들 사이에서 미국 측이 1.5배 정도 인상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입장을 누그러뜨렸는데 그나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물가 인상률 정도만 반영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인가 봐요. 정확하게 인건비, 군수 지원비 등 실제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돈만 9,600억. 어마어마하죠. 근데도 미국 트럼프는 한국의 안보 무인승차로 니네 공짜로 지금 안보를 혜택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계속 지금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인 근로자들 당장 월급 못 주잖아요.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8,000명이나 되네요. 8,000명의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벼랑끝 대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인데 이 기사만 보면 잘 설득이 안 돼요. 잘 안 와닿아요. 근데 요즘 YTN 보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YTN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YTN이 똑같은 사안을 보도했는데 이렇게 달라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데 91년에 1,000억이었는데 18년에는 9천, 거의 1조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뭐 이렇게 쭉 깔고 지금 뭐 트럼프는 2배, 미 정부는 1.5배 정도 인상 카드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다. 딱 이렇게 선을 긋고 있어요. 얼마나 주체적인 보도입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달라졌죠. 9차 협상안이 나왔던 4년 전에 비해서 물가가 오른 상황을 감안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분담금 증액에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뭐냐면 미국이 분담금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케이스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투명성 문제를 우리는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집행하지 않은 돈이 쌓여 있어서 증액을 요구한 명분이 없는데 이거 이렇게 대폭 올려달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입장. 나아가서 건설비, 인건비, 각종 세제 혜택, 직간접 지원액을 모두 합치면 1조가 아니라 5조를 연간 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근데 다른 나라의 경우까지 딱 떴어. 이게 진짜 기사입니다. 너무 좋아요. 독일은 총액도 적어. 근데 GDP 대비 비율로 봐도 훨씬 적대요. 그런가 하면 필리핀은 오히려 기지 사용료를 받고 있대. 우리는 그냥 땅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거기는 미군 부대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주소를 씁니다. 근데 필리핀은 오히려 기지 사용료를 받고 있대. 그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라 라는 YTN의 보도가 아주 눈길을 끌었습니다. JTBC 뉴스룸인데요. 주말에 많이 떨어졌네요. 보도는 평이했습니다. 삼성물산이 합병 전에 삼바의 가치를 알고 있었나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를 했어요. 다른 언론에 비해서 썩 자세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뤘어요. 삼바 문제를 생색내기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물산에 기자실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하루에 평균 한두 명 정도 간답니다. 과연 이 삼바 가치를 삼성물산이 합병 전에 알고 있었나를 왜 검찰 입만 지켜봐야 돼요? 기자실 가서 JTBC 기자가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삼바 가치 합병 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해명할 거 아니에요. 그 해명 또 확인해서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 같은데 거짓말 아니십니까? 라고 현장에서 취재를 해야죠. 삼성물산 사장도 만나고 이재용도 인터뷰하고 왜 삼성과 관련해서만 그런 직접적인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기자실에는 왜 하루에 한두 명만 있는지, 과연 현재 취재 관행은 어떤 한계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그 한계라는 건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인 것이죠. 심각하게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에게 말이죠. 이상호의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